면접장 도착하자마자 면접관이 묻더라고요. 자기소개를 지원 동기 포함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가 일했던 나이키보다 좋아하는 브랜드 면접을 봤어요. 왜 갑자기 두 가지 질문을 합쳐서 물어봐요. 이 돌발 질문이 처음부터 저를 완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5분 전까지 커피숍에서 연습했던 멘트가 있는데 갑자기 두 개를 합쳐서 물어보니까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리더라고요. 진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지원 동기같이 초반 질문에서 말려버리면 면접 내내 기세가 꺾여서 전체 면접을 망치게 돼요. 특히 지원 동기 같은 건 왜 안 없애냐고요. 왜 지원했겠어요? 돈 벌려고 지원했지. 맞아요. 지원 동기 답변이야말로 진정한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면 어떤 패턴으로 지원 동기를 물어봐도, 아니 어떤 질문을 물어봐도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새 지원 동기는 준비하기도 힘든 게 블라인드, 사람인, 링크드인, 잡플래넷 이런데 회사평들을 검색해봐도 악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게 지원 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돌발 상황에도 준비된 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원 동기로 여러분은 합격합니다. 제가 진행 중인 합격 360 코칭을 통해 이미 많은 합격 사례도 만들었고 저도 합격했거든요. 자, 볼륨 키우고 들으세요. 지원 동기의 핵심은 결국 내가 그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만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회사와 연관시켜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원 동기는 진짜 대답하기가 막막해요. 틀이라는 거, 구조라는 걸 만들기가 힘들고 다른 질문들이랑 결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는 자격, 경험, 포부 이걸로 정리하면 되는데 지원 동기는 그 구조가 나오지가 않죠. 두괄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이거 지원 동기에 적용시킬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마 회사 칭찬을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헷갈려요. 근데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본질이에요. 면접관은 단순히 예쁘게 포장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알고 싶어 하죠. 바로 당신이 무엇을 기여할 수가 있어서 왜 다른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가. 혹시 나는 시간이 진짜 없다 하지만 올해 꼭 합격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회사는 뭐가 좋고 어떤 비전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만들어요. 이런 말 솔직히 면접관 입장에선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듣는 뻔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환경을 생각하는 의류 브랜드, 상품기획 부서에 지원했다고 해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환경 문제에 기여를 하고 싶었고 파타고니아 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파타고니아는 마케팅, 유통이 아닌 오래 쓸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으로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맞춰 먼저 어떤 제품 전략을 통해 환경에 기여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는지 숙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하는데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죠. 제가 재취업을 시작했을 때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면접의 핵심은 바로 내 입장에서의 지원 동기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의 지원 동기예요.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 하면 돈이 생각나고 정규직이라서 연봉이 지금보다 높을 거라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텐데, 이런 건 솔직히 말해 지원 동기가 아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기, 또는 그냥 노동의 이유죠. 안정적으로 돈 더 많이 벌겠다. 면접관은 이런 답변 듣잖아요. 무조건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답변해보자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저를 포함한 소비자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파타고니아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회사가 하는 일에 공감도 해주고 기대감도 올려주고 게다가 오래 다닐 사람 같기도 해요.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꽉 끼치면서 지원 동기 답변이 편해졌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나열해볼게요. 첫 번째는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 동기예요. 조직 문제나 기업의 핵심 가치, 사회공헌 철학 등과 본인의 가치관이 잘 만난다는 걸 어필하세요.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서핑을 하면서 파타고니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왔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더 큰 그림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삶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직무중심 경험의 지원 동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일과 이 회사에서 하게 될 일이 연결된다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죠. 이건 대부분의 지원자가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합격하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면접 내내 면접관을 납득시켜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마케팅, 유통보다 제품의 품질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상품 기획 업무를 바탕으로 이 제품 전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얘기해서 꼬리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기업이 왜 존재할까요? 기업의 본질은 맞죠? 이윤 창출, 보다 더 큰 거 소비자 만족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고객 경험 기반의 지원 동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봤거나 알바,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 느낀 점
지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연결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코엑스 파타고니아 랩을 방문했었어요. 매장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점에 기회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업은 겨울에 특히 다운 자켓 가격이 높아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파타고니아는 한국 트렌드에 맞는 완전 퍼피한 숏다운이 별로 없고 있어도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이 비교적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걸 어필을 했죠. 아마 아무도 이 부분은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면접관 현직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불만이 있던 없던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내재돼 있어요. 그 회사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회사원은 기본적으로 내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특성이에요. 해당 기업만이 갖고 있는 기술, 서비스,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그 기술이 왜 경쟁력이 있는지, 내가 그 기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연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현직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 브랜드인 것처럼 또 뿌듯해할 거예요. 제가 면접을 엄청 보고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배운 게 있어요. 한국인은 뭐가 됐든 여전히 지역 연고가 중요합니다. 요새는 다 서울 근처에 모여 살다 보니까 도리어 옛날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역적 특성 기반이에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 본인의 연고, 경험을 연결하는 방식이죠. 특히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기반 기업 이런 데 지원할 때는 진짜 효과적이에요. 자, 이 중 한두 개만 제대로 연결을 해도 지원 동기는 설득력이 10배는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걸 말로 어떻게 정리하냐? 결국은 준비가 핵심입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잘 안 해요. 먼저 홈페이지와 뉴스 기사를 모두 다 보세요.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현직자 인터뷰입니다. 지인, 지인의 지인 또는 SNS를 통해 해당 기업에 다니는 분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분이 쓰는 단어, 표현, 요새 그 회사의 이슈,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예요. 자, 마지막으로 답변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를 해도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내가 정말 이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1, 2분 이내로 진심 어린 말투로 말해주세요. 너무 길게 느리지도 말고 장황하면 안 돼요. 핵심을 먼저 말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덧붙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지원 동기는 예쁘게 포장된 말이 아니에요.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왜 이 회사인지,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그 5가지 고지 중에 한두 개를 활용해서 나만의 스토리로 연결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파타고니아는 서핑을 하면서 알게 된 이윤찬출이라는 보통 기업의 의미를 넘는 그 이상의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이윤을 중심에 둔 회사를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으로 응원해왔습니다. 특히 파타고니아는 마케팅, 유통이 아닌 제품의 품질을 중심으로 검증된 프랜차이즈 제품군으로 게다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냈는지 꼭 배우고 싶을 뿐 아니라 당연히 제가 가진 나이키의 아이콘 매니지먼트 경험을 접목시켜서 꾸준한 동반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진심과 준비 모두가 느껴지는 지원 동기가 됩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써먹 저는 기본 질문들만 잘 준비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면접은 잘 준비해도 한 번에 합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 면접 볼 때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자, 항상 나오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기본 질문에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면접을 봅니다. 예상치 못한 심화 질문이 나옵니다. 하하하, 머리가 하얘지죠? 아, 이렇게 얘기할 걸 떨어졌어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이게 반복돼요. 이젠 기본 질문도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면접 보러 가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강박이에요. 강박이 뭐냐면 뇌의 특정 회로가 꺼지지 않고 계속 활성화되는 상태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모든 취준생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원래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요새 실력만으로 교수가 되나요? 연구원으로 일하다 보니 심지어 박봉이네요. 더 늦기 전에 현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계는 대부분 대기업 또는 외국계들이에요. 한국 회사 면접도 어려운데 외국계라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 자, 이렇듯이 기본 질문이 튼튼한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심화 질문과 또 면접, 회사, 직무, 직군, 방법별로 개별 준비하는 것도 그 뿌리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외국계, 대기업, 심지어 공기업 전문직 각 직종별로 면접 방법별로 준비를 해야 돼요. 멘탈 관리 두말할 필요 없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이 2가지 케이스 모두 저와 함께한 분들의 실제 스토리예요. 자, 첫 번째 분은 충분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 거듭된 탈락으로 자신감을 잃고 악순환의 고리, 즉 강박에 빠져 계셨어요. 이러다 보니 준비가 거진 다 됐어요. 90%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심화 질문들이 나오니까 더 급격하게 흔들렸어요. 당연히 멘탈 관리, 자신감을 올릴 수 있게 대화로 도와드리면서 기본 질문부터 심화 질문까지 하나하나 다 점검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분은 커리어 전환을 하려는데 백지부터 시작하려니까 막막했던 거예요. 신입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분이 다시 그 신입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멘탈 관리는 물론이고 지원하려는 외국계 대기업 꿀팁들을 포함해서 준비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알려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너무 걱정하지,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야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다 신경 쓰는 순간 나만 또 멘탈이 약해져요. 정말 그 부분은 이제 멘탈 관리할 때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다녔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재입사를 해가지고 3개월 지급여를 받고 보통 뭐 5개월, 6개월쯤 이렇게 받더라고 사람들. 보통 다 그러겠지. 아, 머리 아프시겠다. 지금 급하다고 안 그러다가 하면은 지금 상황이 또 와요. 아, 네네. 그렇잖아요. 그거 진짜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돼. 오늘 도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길 바랄게요. 일단 질문들 먼저. 질문들은 좀 도움이 됐어요? 시뮬레이션 한 거는? 아,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만 준비하고 가도 면접 초반에 대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왜 그게 멘탈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네, 저 질문 하나만 그럼요.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연구원이잖아, 사실. 연구원이면 그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국계 관련된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뿌리지는 말아요. 좀 외국계에서는 좀 임팩트 있게 가려면은 나는 좀 길게 3장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갈 때 이걸 들고 가요. 여기에 내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면접 때.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외국계는. 특히 미국 회사. 미국 회사는 이거 잘 먹혀요. 어느 회사든. 맞아요. 예. 외국계 한국 지사 면접은 몇 번 봤었는데 예. 몇 번 봐서 뭐 크게 다른 점 못 느꼈는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검사 면접은 직접 거기 미국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똑같이. 네. 대신 영어로만 바뀌는 거지, 사실. 네. 특히 미국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바이오가 도움이 되겠네. 보시다시피 이 코칭을 바탕으로 200% 만족을 하셨고 면접 진행하면서 이제 최종 합격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지. 자, 면접 진행하면서 최종 합격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멘티분의 얘기가 올해 제 스토리랑 진짜 비슷해요. 처음 면접 볼 때는 의기양양해갖고 건방지게 한 돈 많이 주는데 골라가야지 이러면서 면접 보고 다니고, 심지어 합격해놓고 조건 안 맞는다고 더 좋은 데 간다고 제가 거절도 했어요. 어이없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까요? 맞죠? 저도 결국 강박,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장장 7개월 걸렸습니다. 저는 다국적 대기업에서 17년을 보냈어요.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도 5년을 보내다 보니까 영어로 면접 보고 뭐 영어로 일하는 건 기본이고, 한국 기업이랑은 좀 다른 토론 문화, 발표 문화에 익숙합니다. 면접 코칭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취준생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더라고요. 자, 기본 질문에 아무리 잘 대답해도 심화 질문에서 부족하거나 외국계 대기업에 특화된 질문에 대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한다면 결국 불합격입니다. 모든 면접관을 만족시켜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 도루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면접 잡힐 때까지 시간은 또 부질없이 흘러가고, 그 불안감은 다시 멘탈을 흔들고, 이게 바로 강박, 악순환의 고리죠. 이 고리가 사실 장기 취준생, 장기 공백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건 어떤 질문에도 어떤 면접 형식에도 지원한 회사 직무, 직군, 특성에 맞게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내가 지금 특수한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럼 일단 유튜브 끄세요. 이거 보고 끄세요. 유튜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박, 즉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내 상황이 특수하다, 뭐 PT 면접이다, 영어 면접이다, 대기업이다, 공기업이다, 외국계다, 무조건 사람이랑 함께 해결해야 돼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결국 뭐 유튜브나 책이 커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 그 상황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나 자신, 그리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 일단 저는 무조건 같은 문제 해결 경험이 있는 현직자 만남을 추천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취업 지원실을 찾아가거나 뭐 지인이나 뭐 학교에 취업 행사들 막 오죠. 그런 거 통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면서 목에 걸린 사원증 있죠. 유심히 쳐다보거나. 현직자 만남이란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링크드인, 뭐 블라인드, 잡플래넷 클릭 몇 번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M이랑 이메일 보내는 거니까 쪽팔리지도 않아요. 대문자 I성향이신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커피값밖에 안 들 거예요. 비용 부담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모두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잖아요. 돈 내고 해야죠. 크몽 들어가세요. 아니면 인스타에 검색해도 잔뜩 나와요. 들어가서 면접이라고 치시면 수십 명 넘게, 뭐 수백 명이 나옵니다. 제가 거금 100만 원을 넘게 쓰면서 올해 검증해봤어요. 다들 저보다 경력도 대단하시고 심지어 경험도 엄청납니다. 제가 비빌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문제는 현직자랑 상관없는 문제야. 아, 멘탈 문제인데 무슨 면접 코칭이야. 머릿속에 있는 답도 못하는, 정신과를 가야 되나. 틀린 말 아닙니다. 멘탈 문제가 심각하면 당연히 병원 가는 게 먼저고, 현직자랑 상관없는 것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찾아서 물어볼 의미도 없어요.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말이 쉽지 현직자랑 연락해서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사실 뭐 아무한테나 허락되는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만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세요. 면접은 멘탈 플러스 스킬셋이에요. 멘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뭐 선배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얘기를 터놓는 것만으로도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경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정신과 의사는 면접에 대한 상담은 못해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로 멘탈이 박살나서 병원을 찾는다면 의사 선생님은 잠시 한 달, 두 달 쉬면서 운동하고 심각하면은 뭐 약 먹는 걸 권유할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아니면 멘탈은 괜찮은데 면접 답변에 문제가 있다. 면접 스킬셋을 배우고 싶으면 당연히 면접 학원을 가거나 뭐 스피치 코칭, 면접 코칭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기를 익히면 어떤 방법으로 각각의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양성 설정이 가능하고, 중요한 거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어요. 아시죠? 요새 평생 직장 없는 거. 살면서 면접은 평생을 따라다닐 거고, 뭐 알바할 때도 면접 보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직장을 다니시던 개인 사업을 하던, 개인 사업 하시면 면접관도 되시겠죠. 이 면접 스킬셋은 평생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면접 코칭은 99% 만족스러웠어요. 시선을 피하는 그 안 좋은 버릇부터 말하는 태도, 그리고 기본 질문부터 심화 질문까지 제 지원 서류와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구조부터 그 구조를 채우는 표현까지 하나하나 찝어주면서 내가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경력과 경험을 지닌 이 컨설턴트 분들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기업 출신, 대기업 출신, 인사부, 정부 강의, 출강, 뭐 합격자 2,000명, 워낙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경험했던 좌절감, 자신감 부족, 왜 공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멘탈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면은 항상 듣는 거 있잖아요. 겉도는 데다 뭐 운동하세요, 심호흡하세요, 뭐 이런 것들. 준비가 잘 되면 뭐 멘탈도 괜찮아진다, 연습해라. 그리고 이분들의 보통 경험이 국내 회사들이다 보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난 당장 외국인이랑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뭐 갑자기 영어로 PT 면접을 보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보통 면접 컨설턴트 분들은 국내 기업 출신 인사부 분들입니다. 결국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실무에 있으실 때도 교과서적인 내용은 강한데 실제 회사 생활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한 꿀팁들은 못 줘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을 못 해봤으니. 그리고 아시죠? 결국 최종 합격, 불합격 이 여부는 인사부가 아닌 현직자가 결정을 합니다. 인사부는 서류 합격은 결정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신다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면접은 멘탈 플러스 스킬셋이에요. 저는 너무 운이 좋아서 채용자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면접 스킬셋을 16년 동안 자동으로 익힌 거죠. 돈 받으면서. 그러다가 올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로서 멘탈도 한번 대차게 깨져보고 그걸 극복하고 다시 현직자로 돌아왔습니다. 면접에 계속 떨어져서 자신감도 없고 지원 자체가 이제 뭐 귀찮은 게 아니죠. 두렵고 면접 보러 가는 게 이제 무서운 분들은 대화 자체만으로도, 공감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커리어 전환이 필요하신데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신입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영어 면접, 외국인 면접, 그리고 PT 면접을 앞둔 분들, 대기업, 외국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게 제가 프리미엄 상품을 만든 이유예요. 단 1시간만으로도 면접에 항상 나오는 질문을 구조화하고 평생 참고할 수 있는 기본기를 완성하는 데는 충분해요. 하지만 기본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예요. 항상 나오는 질문만 나오는 그런 면접이라면 프리미엄 코칭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미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에 공감이 되는 분들은 당장 프리미엄 신청해보세요. 다만 2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제가 해봤잖아요. 체력적으로 서로 쉽지도 않아요. 저는 더 그렇고요. 왜냐면 9to6는 회사 다니고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인스타 올리고 코칭도 하고 이게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수 프리미엄은 딱 10명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코칭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같은 기본기부터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면접의 심화 질문들, 특화된 면접 방법들, 특수한 직군과 직무에 대한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17년간 누구나 들으면 아는 회사를 다니면서 채용자, 지원자, 현직자, 그리고 최종 인사결정권자까지 다 경험해본 그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코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좀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반드시 합격까지 함께하면서 제 전문성을 검증을 할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스탠다드뿐 아니라 프리미엄 코칭까지 더 탄탄해질 거예요. 이후에는 가격도 올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의지, 절실함이 없는 분, 부정적인 분 신청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신청하지 마세요. 실제로 연습하고 면접을 보는 분들은 여러분이에요. 저와 함께하는 내용들을 120% 흡수할 정도로 합격 의지가 강력하고 절실한 분들만
이야기만 신청해주세요. 자, 내가 만약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 청춘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학벌도 별로고 학점도 별로고 자격증조차 하나도 없던, 어떻게 보면 평범함보다 못한 결핍이 있던 청춘이었어요. 이 맨땅에 헤딩하는 초보가 어쩌다 보니까 멘탈을 극복을 하고 면접을 보면서 이 면접 스킬셋을 완성해서 들어간 회사가 다들 아시는 나이키입니다. 이 외국계 회사는, 이 외국계 대기업이죠, 이 맨땅 초보에게 많은 걸 줬어요. 차도 생겼고 집도 생겼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전문성도 줬어요. 그뿐인가요? 외국계라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 또 초중 대학교를 전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철저한 국내파인데 해외에서 회사를 다녀볼 수 있는 인생 경험도 좋습니다. 나이키 제품 50% 직원 할인은 덤이죠. 취업 합격은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꿈이 없는 분들에게 꿈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치트키예요.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멘탈 문제로 좌절하시는 분, 특수한 상황에 빠져있거나 특별한 면접 전형을 통과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경험한 거, 아니 저와 함께한 분들이 모두 경험한 합격 공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공식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 내가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나도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합격 공식 영상들을 올릴 거니까 놓치지 않는 방법은 단순해요. 구독하세요.